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오백스 대표 변호사 김기동입니다. 오늘 저희 로백스에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저희 로백스는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대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로펌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이름도 법률 백신이라는 뜻으로 로백스라고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법률 사건을 취급하고 있지만은 가상자산 금융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가상자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서 유튜브를 진행할 두 분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형사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로백스에서 명망 높으신 저희 대표 변호사님과 파트너 변호사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변호사 고지철이라고 합니다. 김단 변호사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은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김단 변호사님은 변호사로도 10년 넘게 활동하셨지만 그전에 정권회사에도 근무를 하셨고 코빗이라고 우리나라 5대 원화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팀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상자산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저는 감히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은 원래 변동성이 심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단 변호사님께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대표님께서 가상자산 법인 투자에 관련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이제 미국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제 회계상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법인 투자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늦어도 2027년 1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춰서 STO 법안이랑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제적 흐름에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빨리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과 질서에 우리나라가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제도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될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실제 저희 로펌에서 취급했던 사건,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걸까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작년 지인 모임에서 사모펀드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가상자산으로 큰 수익을 올렸으며 본인이 발행한 코인이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금과 수익을 모두 보장한다며 절대 손해가 없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저는 그의 말과 경력을 믿고 총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말들이 사실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제가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더 꼼꼼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일견 들어보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손해 날 수 없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말은 실제로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고 변호사님,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본 사안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허위사실 제시 부분입니다. 사안을 봤을 때 8억 원으로 150억 원을 만들었다던가 중국에서 3천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던가 또 우즈벡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었다던가 하는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과장된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를 현혹한 점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원금 및 고수익 보장 약속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는 원금은 물론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약속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경험칙에는 반하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기망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 거절 정황입니다. 투자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미루거나 거절하고 있어서 애초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기망 부분이 충족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 사건은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은 밈코인 같은 걸 상장을 하면은 초기에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초기에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전거래 비슷하게 시장에서 마켓 메이킹 기능 같은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그만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가상자산의 시장의 원리, 가격 조성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막 폭등하면 당장 그 상태가 오래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식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 같은 거는 과연 해도 되는 건지 우리 김 변호사님이 거래소에 많이 근무해 봤으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죠. 개인적으로는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는 가격 형성이 좀 불분명하고 이제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코인에 대한 가치를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하실 경우에도 극도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장 관련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상장을 약속하면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절대로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권유를 해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시라든지 기업에서 제시하는 여러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 정보가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은 그런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상장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비상장 가상자산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좀 차선책으로 안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비상장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 인수 계약서라고 해서 세이프 계약서와 토큰 워런트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한 로펌에서는 해당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검토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장래 조건부를 향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서고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스타트업에서 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명망이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이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런치패드를 통해서 IEO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차선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하다가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백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백서가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은 백서, 화이트 페이퍼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백서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그 백서의 내용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백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김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기술, 구조, 이제 목표, 팀 구성, 시장 분석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데요.
네, 하지만 백서가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백서도 없는 프로젝트면은 믿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백서가 있을 때는 그 백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백서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는지, 허위 부실 기재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그 내용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다른 상장된 코인들의 백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서와 비교해 보시면서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곧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사례인데요.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그리고 기타 외국에 있는 거래소 상장되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징표가 될 수 있는지 외국 거래소의 어떤 실태 같은 걸 한번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거래소가 실제 운영되는지 거래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실체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가상자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권고에 따라 각 국가에서 등록 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일본 주요 국가들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금융당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넵이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당국에서 규제를 허가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등록된 거래소의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분야니까 이런 가상자산 투자 이런 거 하게 될 때는 전문가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보시면은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주겠다. 상장 비용으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받고 실제 상장이 안 되고 무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례들을 우리 고 변호사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말로 이 가상자산이 상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지, 혐의자가 처음부터 상장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아갔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많아서 상장이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나, 혹은 혐의자가 실제로 상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를 보면 상장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약정이 존재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장을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장 관련 사기 사건도 꽤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들은 상장 관련 절차들을 아주 투명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안 될 사항인데 뒷돈을 주고 상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인데 가상자산 사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우리 두 변호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판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백스라든지 밥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어떤 거래소의 상장에 대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체와 구조를 보고 투자나 매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도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저희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 방송을 잘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회부터는 저희들이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